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벌써 마감하는 날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어떤지 한 주 마감일로서 손색이 없는 좋은 장을 보여줬는지 지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장으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2.92포인트,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2010선을 밟은 채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2010선으로 이번 주는 마감을 했다라고 기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수 상승폭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인의 순매수 물량은 적지 않았습니다. 1244억 원어치의 순매수이고요. 기관은 그 비슷하게 내다 팔았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낮습니다. 3.9포인트가 상승하면서 0.73% 상승을 했군요. 네, 오늘 코스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0.5원 아주 조금 빠졌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역시 중소형주로의 매기가 상당 부분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도 양시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기관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앞으로 좀 전망을 밝게 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우리 샘플러스 멘토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오래 걸린다는 편견을 버려라. 가치를 활용한 단기 대응법 전수 시간. 이율 멘토 나눔 투자 클럽과 함께하시죠. 네, 시장이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코스피가 201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5월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그래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달려왔죠. 5일선을 타면서 급하게 달려오다가 2000선에서 약간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펀드의 환매도 좀 많았고요. 이런 부분이 다소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매수 강도 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물론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9월 초중순에 보여줬던 강력한 매수세에서는 다소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물론 물량 면에서는 좀 적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겁니다만. 그래서 흐름상으로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고 있죠. 굉장히 온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달려갈 동안에 코스닥이 못 달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의 시총상위 주도를 비롯해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어떤 또 매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채무한도 조정에 대한 협상이 10월 1일에 발표가 되겠는데, 물론 시장에서 큰 염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는 조금 더 약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군이 약한 것은 아니겠죠. 주도주들의 흐름, 오늘 흐름에서도 운수장비 업종이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약간은 큰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굉장히 강한 상승세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공업주들,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 신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도 지금은 운수장비 업종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시장의 주도 흐름은 운수장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 종목군들도 그런 관련한 장비주라든가 이런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은 역시 이제 9월을 지나고 10월이 들어가면 또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카지노주라든가 역시 조금 상승이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카지노주라든가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역시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강세 흐름 또는 추세 흐름을 조금 더 예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도주군은 쉽게 이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군, 삼성중공업을 예로 든다면 계속해서 흘러가는 어떤 물줄기 속에 상승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오히려 파실 필요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주도주군을 제외한 흐름에서는 역시 대형주의 흐름은 약간 상승 탄력이 둔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중소형주 쪽에서 베팅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의 흐름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만회하는 그런 코스닥의 흐름이 아마 다음 주에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또 그 밖의 섹터에서 좀 본다면 카메라 모듈 관련한 세코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역시 테마에 국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DMZ 내에 또 세계평화공원, 조성 관련한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역시 테마 관련한 종목들, 삼육물산이라든가 코아스라든가 일신석들 이런 아마 테마 주제 흐름도 일부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실적이 우량하고 또 주도의 흐름을 갖고 있는 운수장비라든가 또 여타 실적 관련한 기업들 역시 9월을 지나면서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에 발표가 되겠죠. 3분기 실적 우량한 종목들 내에 흐름들이 다시 한번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3분기를 지나면서 4분기까지의 어떤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아마 이번 연말까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온도 차이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생각보다는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온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주도주군 위주로 많이 또 대형주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를 사실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최근에 또 흐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또 반가워하실 것은 오늘 흐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종목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초들 또 수급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선전을 10월 달에는 기대해보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테마주라든가 또 여러 개별 종목에 많이 관심이 좀 많으신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대응을 지속하시는 내에서도 역시 주도주군에 대해서는 역시 포지션을 좀 아직까지는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워낙 시장 흐름에 비해서도 사실 별달리 주도주군의 흐름이 크게 하락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우량한 주도주군, 외국인도 아직은 버리지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또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 현대차를 보더라도 지속적인 매수가 아직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주도주군은 지수가 또는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한번 보자. 큰 그림에서 진행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코스닥 종목들의 단기적으로는 포커스를 할 필요 또는 개별 종목들, 개별주도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개별주들의 포커싱하는 전략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주를 대비해서 저희 방에서도 야심차게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은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중공업이나 기아차처럼 주도주군을 잡아드리고요. 또 한 부분은 역시 매일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단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치 투자라 그래서 반드시 단기로 할 필요는 중장기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모멘텀이 있고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일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 매일 좀 좋은 기업을 사서 짧은 관점에서도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9월이 마무리 좀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30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9월장이 좀 마감이 되고 있는데 10월장은 대형주들의 추세 유지 또는 코스닥 종목, 개별 종목분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또 조언을 받아보겠습니다. 해스핀의 김영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주식이 일부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인 느낌의 한 주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시는지 먼저 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자리였고 사실 추석 이전부터 놓고 봐도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추석 연휴 이전에 12일부터 이 등락밴드 1990에서 2010포인트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2009포인트니까 거의 뭐 9일 동안 움직이질 않고 있다. 추석 연휴 끼고 뭐 이렇게 보면은 거래일수가 아니라 보름 동안 움직이고 있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거래일수로 따지면 9일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떤 이 기정사실화됐었던 사실이 연기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고공권의 부담이 아무래도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렸다. 우리 시장도 좀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우리 시장 쪽의 기술적 분석을 너무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 게 좀 큰 의미 있는 그런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뭐 그래프나 뭐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승 흐름에서 더 추가 상승을 만들기 위한 조정인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의 기로점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선 분석을 해봤을 때도 여태까지 이렇게 모아지는 수렴형의 이런 추세가 이제는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선으로 다시 또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추세선 좀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결국 다음 주부터는 지금 9일 동안, 과거 거래일수 9일 동안 움직였었던 그 모습보다는 약간 좀 움직임 폭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오늘부터 그 변화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 오늘 하락하지 않은 게 상당히 좀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펀더멘탈 모멘텀을 따져봐도 이 월말하고 월초에 주요 경제 지표 또 이렇게 일정들이 공개되는 그런 일정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또 국내 일정을 봐도 다음 주에는 이제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 후반부에 있고 기업 실적 예상이 그러면서 시장에서 포커스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변화 요인으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지금은 한 발 앞서서 먼저 예상을 하고 시장을 앞서서 매도를 결정하는 그런 매도 타이밍으로 결정하기엔 지금이 좀 적절치가 않고요. 흐름에 따라 예상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향후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 좀 가변적인 시장 상황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며칠만 지나면 10월 시장이 또 열립니다. 10월에는 시장 흐름이 좀 9월 달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9월에 뭐 해결된 게 아니라 9월에는 잠시 그 영향이 좀 줄어들었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실질적으로 10월에 바로 또 그런 요인들이 초부터 작동이 되기 시작하죠. 미국의 잠재적인 악재 뭐 항상 있는 테이퍼링 얘기나 아니면 재정부채 이 얘기는 계속 나올 테고요. 단지 이런 잠재적인 악재가 부담으로 현실화돼서 뭐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과거 학습 효과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기회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테고요. 중국의 요인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월 초에 중국은 상당히 긴 연휴가 들어옵니다. 국경절 연휴로 해서 거의 10월 7일까지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 시장 비실비실하면서 막 조정을 혼자 보이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그나마 잘 버텼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요. 그렇다면 차라리 중국은 쉬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입장에서요. 중국의 흐름이 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시장하고 연동이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10월 초다.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자들의 고민이 지금 딱 두 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것인가 이 한 가지하고 이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이 자꾸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 한 가지인데, 사실 지금 2013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매도세가 한 10조 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제까지
11조 원이나 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정확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나간 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통계상으로 답을 찾기는 아직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특히나 매도 속에는 뱅가드 매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할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지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냐 이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머징 마켓 내에서 그런 메리트가 있는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이게 약간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한 3번 정도의 굴곡 있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따지자면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머징 내부적으로도 이 차별화가 벌어지고 그 역차별화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좀 민감하게 변화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2013년 전반부에는 한국이 좀 소외됐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단지 하나 참고하자는 것은 FOMC 회의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인도네시아나 인도의 폭등 장세를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어느 정도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특히나 한국 시장에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인도가 항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9월 19일에 2013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했다 폭등을 한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상대적인 이 어느 쪽이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매수세는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어느 한 국가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절대치로 볼 게 아니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좀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다시 또 어닝 시즌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리 또 그에 걸맞는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또 각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것들에도 촉각을 곤두세워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어떤 식으로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이 2분기보다 나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기기업 총이익 이 3분기 쪽에 놓고 봤을 때 한 27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25조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호재로 보기 힘든 어닝 시즌이 또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이나 이 3분기 실적은 한국 기업이 이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분기가 가장 좀 이익 피크를 형성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차별화가 그중에서 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훨씬 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가 차별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금 그 주가 차별화 정도를 놓고 보기에서 신고가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60일 신고가를 보통 분기 실적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지표인데요. 지금 거래소가 26개, 코스닥이 2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실적 시즌에 있어서 신고가 종목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요. 또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경제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점, 또 이 금융 불안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매크로 모멘텀이 여태까지는 좋았었는데 향후에는 약간 좀 꺾일 수도 있다. 그리고 11월에는 공산당 중앙회의가 있기 때문에 기존 경제 기조를 그대로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테이퍼링이 10월 들어서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부담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쪽에서도 약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 쪽에서는 몇 개의 좀 소수의 종목으로 좀 한정할 필요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약간 좀 힘든 분위기가 10월 달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주의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전략 현재 어떻게 세우고 운용을 해 나가시는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이번 주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현금 50% 계속 가지고 있고요. 조정 시에 저가 매수 기회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초에 좀 조정이 나타난다면 저가 매수 들어가겠고요. 상승 추세가 만약에 강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 전략, 그러니까 추세 저항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상반된 전략을 좀 병행을 하겠고요. 중소형주 순환매 지금 계속 얘기가 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초기에 진입해야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는 점. 과열권에 나와서 모두 흥분할 때 먼저 빠져나오기 위해서 한 발 좀 먼저 앞서서 리스크 관리를 좀 지속하면서 코스닥 쪽은 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 50%, 좀 저가일 때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매수할 기회를 노리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선물왕 주쌤입니다. 선물시장의 최강자, 절대 강자임을 주장하시는 김도영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잘 대응하셨으리라 믿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과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장 상당히 이보다 지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후장에서 드디어 이제 신호가 좀 하나가 좀 확정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빠르게 들어올리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급이 지금 관망세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기계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려 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시장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종합 지수의 위치와 선물의 위치가 웩도덕 현상 조체에서 이제 종목별 종세 쪽으로 지수의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 이 파생 시장의 움직임이 지루하게 계속 신호가 조금씩 하방으로 살게 단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도 빠르게 들어올리는 뭔가 도깨비 장세가 지속됐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현재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를 했던 부분이 개인들이 매수세를 전환시키자마자 시장이 어떠한 증상이 나왔냐면 지루한 붐을 지속시켜주고 있다가 바로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죠. 각도가 오늘 대비해서 가장 보면 오전에서는 올라오는 속도도 그렇게 급속도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내려올 때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놓고 보면 가장 변동이 크게 순간적인 변동이 만들어진 것이 이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메이저들은 외국인과 기관계 모두 다 철저하게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는 이번 물에서는 월말 효과가 거의 현물 쪽에다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현물 쪽에서의 월말 효과라는 것은 포트를 비우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은 좀 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쪽에서부터 보시면요, 어제와 좀 사뭇 다른 증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콜옵션이 아침부터 드라이브 자체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침에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예측 매매로 들어온다. 그런데 못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모습에 콜옵션 자체도 시세가 좀 분출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풋옵션 쪽에서 놓고 보시면 역시 오전과 오후가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쪽 쏠림으로 편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어제 1조 매수 이후에 오늘 일부가 나오는 것은 신규적인 매수 포지션들의 청산성이 상당히 가장 특징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어제 들어왔던 것은 일부 인덱스 자금 쪽에 개인 창구를 이용한 속임수 패턴의 창구들이 들어왔던 것이지, 이것이 바로 다음날 이렇게 줄어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단기 이벤트성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대비해서 프로그램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차익 쪽에서는 꾸준하게 소폭이지만 들어오곤 있지만 비차익이 드라이브 자체를 좀 빠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에서 까고 있는데 위로 어떻게 비차익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왔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창구 쪽에서 이 베이시스 놀이를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틀 전에 투신 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었던 하나의 내용적인 수급을, 숨어있는 수급을 찾으시는 방식이었는데요. 바로 그때도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삼성전자와 함께 땡겨놨습니다. 지금도 하는 패턴이 바닥권에서 순간적으로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차트장으로 위로 뽑아내고 있는 각이 상당히 급속도로 올라오거든요. 이는 베이시스 플러스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의 움직임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파생 시장이 그렇게 깨끗하게 진행은 쉽지 않게 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쉽지 않은 장에서도
중간중간에 해물딱지는 자리에 속임수, 매매가 그러니까 반복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매매를 조금 보수적으로 정확히 시그널이 나올 때만 대응을 하는데 신호등에서는 영락 없이 추세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크로스 매매들을 잡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장 대응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개인의 매수가 확대가 되는지를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들이 지금부터 다시 1000억대에 들어왔다가 800억대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만약 오후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공격적으로 지금 600억으로 줄어드네요. 이게 1300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반대로 밑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 유지가 지금 되고 있죠.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수급, 개인들이 1300억대에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3300억대의 매도가 유지가 된다라면 이는 고점 매도 시그널로 잡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술적 패턴이겠고요. 수급과 함께. 그래서 금일의 황금 라인 쪽을 좀 잡아드리기 전에 자 어제는 무조건 나는 신호등에서조차도 가겠다. 양봉뚱땡이들만 나오죠. 음봉뚱땡이 하나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봉뚱땡이가 나오는데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계속 단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영락 없이 오늘 살짝이 나왔었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이 두 개의 음봉뚱땡이를 장악할 수 있는 양봉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으로 지루하게 쉬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첫 시그널에서 그나마 이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반대 포지션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빠르게 들어올리는 것은 기관 쪽 플레이에 의해서 베이시스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월말이 끝나고 10월 초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베이시스의 위치를 잡아내기 위해서 제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좀 빠르게 눈치채지 못하게끔 또는 일부 기관 투자 쪽에서 포지션 자체를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페이크 속임수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일에 이제 황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도 같은 전략을 좀 피겠습니다. 바로 265.35를 설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보시면 오전에는 올라타기도 했었고 내려오기도 했었고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라인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껌을 씹고 제가 시장에다 던졌는지 이렇게 옆으로 횡보람식 껌딱지로 붙어있는 지루한 개걸음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위쪽으로 현재 수급을 놓고 보면 위를 칠 수 있는 자리가 정상치라고 한다라면 원래 슈팅 라인이 270대 이상 시장에 모두 다 노출되어 있는 자리라고 했거든요. 그 노출된 자리는 쉽사리 안 준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66대를 뚫어내는 데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당장 다음 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중요한 자리가 바로 265.235 자리입니다.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위쪽의 슈팅을 어제와 같은 템포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시그널 자체가 눌릴 수 있다라는 템포 그걸 열어두셔야 되니까요. 오늘 종가장에서 이탈 나오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실 때도 현재 기준처럼 개인들 포지션을 좀 따라다니시는 것보단 반대로 크로스를 잡으시는 게 좀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 5를 완벽하게 확정치로 이렇게 매도 포지션으로 잡을 수 있는 3, 5 자리를 내려와서 올라갔는데 여길 저항 맞으면 마지막 매매로 매도를 잡고 한 땀 마무리 오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서 지금 방송을 시작 직전에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한번 챙기고 여기서 지금 매수 역크로스가 신호가 신호등에서 잡아버리면서 요거 지금 마무리를 시켰기 때문에요. 저희 관점에서도 이제 이 황금 라인을 기점으로 저희의 황금 라인은 여러분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현재 마지막 대응 마무리 매매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선물과 현물의 괴리율이 선물이 싸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리하는 것을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끌어올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가장 깨끗하고 당당하게 해석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무랑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선물 시장에 대한 이제 분석 같은 걸 해주실 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기초가 갖춰져 있고, 그 용어를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주쌤의 말씀이 하나하나에게 와닿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선물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도 잘 못하고 내가 현물 시장에 대한 투자만을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게 연관을 져서 나한테 이게 득이 되는 정보로 소화를 시켜야 될런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자,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도 좀 풀어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면은 다음 주부터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현 자체를 되도록이면 이해쉽게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현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선물 시장과는 다르게 많이들 해석을 하시고 매매 패턴이 다르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파생 시장 쪽에서의 흐름 자체가 하방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목군들도 힘 자체가 약화된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편안한 그 표현법을 배워서 공부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좀 겁나게 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겁나게 쉽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는지 볼까요? 지금 테크윈과 그리고 신진S에 빠져있긴 합니다만 아주 소폭 빠졌기 때문에 1% 미만입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반면 올라있는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 NH엔터가 2% 가까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J컨텐트리는 지금 3일째 연장 위너인가요? 6.2% 수익으로 위너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박지훈 차장입니다. 네, 위너 자리를 쥐고 놓고 있지 않은 박지훈 차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J컨텐트리 수익률 6.2%로 지금 3일 연장 지금 위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한 주 정도 목표를 한 5,000원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최근에 연기금들의 매수가 좀 의미 있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4, 5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이고, 다소 좀 한 차례 좀 쉬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포인트는 그거죠. 3분기 본격적인 어떤 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영화 산업에서의 어떤 매출,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 유통에서 매출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7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 영화에 어떤 관련된 수입들이 매출 잡히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한 40-5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방송 매출이 상 의미 있거든요. 작년 대비했을 때 YOY 대비했을 때 거의 더블 정도의 숫자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다만 이제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공백기였던 종목이었다 보니까 다소 개인 종목 위주의 어떤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다소 좀 숨통을 좀 트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시했던 5,000원 라인 때까지의 어떤 상승은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물량을 조금 좀 줄이시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더 홀딩 여부는 그때 어떤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전체 시장적인 코스닥 어떤 분위기, 그거까지 맞물려서 한번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컨텐트리에 대해서 들었고요. 자, 이 못지않은 또 새로운 종목을 말씀해 주셔야죠. 예,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 한번 좀 훑어보면요. 일단 우리 다소 좀 오래 좀 쉬었던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 그 일면에는 소위 중국 관련, 소위 말해서 중국 스마트 모바일 기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좀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저는 LMS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회사는 중소형 프리즘 시트 쪽을 좀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적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이제 3M이라는 회사, 그렇게 같은 색깔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2분기서부터 실적이 턴하는데, 결국 그거의 일면에는 중국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상당히 국내 성장 속도보다 빠르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프리즘 시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 LMS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보다 실적이 좀 한 30-4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색 관련 종목들이 3분기는 다소 좀 이익이 컨센서스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LMS는 오히려 정반대로 실적이 더 증가한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분기만 보더라도 매출 자체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3분기도 이것을 정신할 것 같습니다. 3분기만 따지면 지금 2분기가 사상 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2분기보다 매출은 한 20%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는 한 38%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영업은 한 5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보여져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타블릿 PC 물량 확대가 증가되고 또 중국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단가 인하의 압력도 있지만 워낙에 그러니까 물량 공급 자체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중소형 프리즘 시트 거래선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산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는 애플 쪽에도 납품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약간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이 공급에 대한 이 다변화 정책이 좀 성공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시장에서는 또 그리고 또 이거 되겠냐라고 생각했던 그 사업 영역이 블루필터 진입에 대해서 과연 LMS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몇몇 부분이 있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용 블루필터가 서서히 이 LMS도 진입을 하면서 이 추가적인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목표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22,000원까지는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MS에 대해서 오늘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의 업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 점 큰 숲부터 이 종목 한 종목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가능성 등 같이 그 작은 나무까지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발휘하셔서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3일 연속 위너 자리를 쥐고 계시는 NH투자증권의 박지윤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 또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미리 세워보겠습니다.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음 주를 노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 시즌. 어떻게 이 시즌이 흘러갈 것으로 그 흐름을 전망을 하시고 또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임해야 되는지 먼저 그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해서나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10월 4일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를 시작으로 지금 기업들이 줄줄이 좀 그 영업이익이나 그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 부분이나 IM 부분들이 성장이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못 넘을 것이다 이런 좀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품주들이 전부 다 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차별성 있는 이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4가 좀 예상치보다는 부진한 이런 판매 실적을 내놓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관련주들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3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이런 SK 하이닉스나 이오테크닉스, 이녹스 이런 종목들은 좀 주목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증시 상승을 이제 견인했던 그 업종이 대부분 좀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강하게 좀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대형주들의 흐름보다는 좀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제가 몇 가지 꼽아 드릴 텐데 자동차 업종, 반도체 업종, 통신 업종들이 3분기에 실적을 좀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업종으로 판단이 되고 그 중에서도 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부분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9월을 어느 정도 마무리도 하고 10월에 이제 장이 열리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첫 스타트를 끊는 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또 있는데요. 자, 다음 주는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임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지금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살펴보시면 23일 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좀 흐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매수 강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기관이 그동안 매도세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냈는데 다시 한번 좀 매도세 흐름을 보시면은 매도의 강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2,000선의 지지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변수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차기 연준의장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 3분기 실적 시즌까지 지금 많은 좀 장애물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싶고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좀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올 때 상승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업종으로는 제가 이 다음 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업종으로는 통신주 그동안 이제 3분기 실적 우려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신주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디어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수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됐는데 그게 유지는 되고 있을 때 앞으로는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반면에 기관이 계속 내답하는 걸로 증시에 좀 버팀목 역할을 상실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주 체크해야 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월 1일에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10월 2일에는 유럽의 그 통화정책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 발표 예정이요. 이에 대한 예상은요? 지금 중국이 이제 HSBC와 그리고 국가통계국 두 곳에서 지금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국가통계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상치가 51.5로 전월 대비 조금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중국의 HSBC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회하는 이런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지금 3분기 경제 그 성장률 또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표들이 전부 좀 그동안의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그 중국 관련된 증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미국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9월 예상치가 55.5로 전월 대비 좀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전부 좀
예상치보다 그리고 성장이 좀 둔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동안의 상승세처럼 좀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10월 2일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군요.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거론이 될까요?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1년 말 이후에 두 차례 이제 그 RTL을 통해서 1조 유로가 넘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유럽 경기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잠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 정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4%의 수축 국면에 있다고 하면은 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1%로 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지표죠. 미국의 고용 지표, 양적 완화 추가 인하 축소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는 주요한 지표인데요. 고용 지표 발표 어떤 점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5천 건이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좀 호조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고용 지표에 의해서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좀 발표하는 실업률 또한 전월과 같은 7.3%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좀 고용률은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좀 그 고용 지표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어느 기업을 준비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카프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도 단기적인 추천주로 가져놨기 때문에 단기요? 네, 차트와 조금 수급에 입각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프로라는 종목은 나일론 원료인 이제 카프로 락탐이라는 그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효성과 코오롱 인더스트리트가 있고, 지금 이제 그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그동안 그 실적 우려에 따라서 많이 그 주가가 급락을 해왔습니다. 35,000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지금 그동안 저점 찍고 21선을 돌파해주면서 그동안의 그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주었던 고점을 돌파해주었다는 이런 걸로 보아서는 지금 앞서 있는 241선 돌파도 좀 가능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수급을 살펴보시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었는데 특히나 이제 투신의 좀 수급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7일 이후로 계속적인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좀 수급을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는 이런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릴 테니까 8,800원 부근에서 현재가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가는 대신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8,4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10,000원을 지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종목이라고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주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질문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효성과 코롱 인더를 상대로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주제 사실입니다만 효성 같은 경우는 탈세니 뭐니 그런 약간의 자본 가지고 최고 경영자에게 약간의 리스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코롱 인더 같은 경우도 듀폰과의 1조 원 배상 판결이니 뭐니 그런 악재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런 기업 경영상의 어떤 좀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으로 접근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펀더멘털 상으로 보다는 좀 차트에 입각해서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좀 이제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서도 좀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효성이나 그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래처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 자회사가 아니라 좀 그런 거래처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좀 추세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이제 손절가를 제가 짧게 잡아드린 것도 이러한 좀 우려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거니까 그 가격 제시에 따라서 좀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